유재몽 교수님께서 이미 그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는 그 통계 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주도 교육의 흐름이 강해지고, 사학이나 학부모의 자유는 좀 제한되는 어떤 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또는 교육은 부모와 학생의 선택이 중요하다 사이에 약간의 어떤 갈등도 있어 보이고요. 기독교 학교의 논의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특별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통계조사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들 짚고 통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의 교육권은 선택권과 참여권과 요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선택권이 의무 취약에 관련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과 사립학교나 종교교육의 선택권, 예,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여권은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학교 운영에 부모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요구권은 교육 조건을 정비해달라든지 균등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로 포함되어 있는데, 학부모의 교육권이라고 했을 때 저의 연구에서는 좀 선택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선택권은 교육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번 전체 연구가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연구의 학부모의 교육권은 선택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요. 아시다시피 네, 기독교적 배경에서 부모의 교육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자녀의 그 권리를 잘 대리하는 대리자 역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신학적인 어떤 근거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법적으로는 헌법 제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31조에 있는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36조에 있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이 연결된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어떤 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길 엄기영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한 중요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성년인 학생의 행복 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부모의 권리를 두텁게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나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권한은 국가나 교사나 또 학생 자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만, 학부모의 교육권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권도 사실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예,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19세기 후반의 아동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부터 좀 출발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권리를 우리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8조와 초중등교육법 12조를 통해서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13조에서 그것을 취학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8조에 있는 이야기들을 초중등교육법 12조, 13조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취학하도록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에게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헌법상 부모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 학교 체제 안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이, 그 바깥쪽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네, 이중각 교수님은 이걸 원천 교육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부모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 교육권을 국가가 수탁을 받아 교사에게 수업권이란 이름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loco parenti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국가와 교사의 교육권은 사실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학부모가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좀 그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교육 현실에서도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나 법체계나 교육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우리는 좀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것을 국가나 교사의 교육권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조금 더 발휘해야 되는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만 학부모들 스스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론적 배경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질문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관련된 좀 질문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공교육 내에서 학교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세부로 좀 나눈다면은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어느 쪽에 더 우위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의무교육이나 의무 취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 안에서는 이제 그 학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학생 배정 방식에 대한 입장들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이렇게 설정할 때 비미인가 대안학교 에서 초중고별로 교사 20명 학부모 40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은 비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한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내에 있는 사립학교, 미션스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그다음에 공립학교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20명, 40명씩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예상한 숫자는 교사 189명과 학부모 360명 해서 449명 정도의 응답을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모아진 데이터의 숫자는 163명과 275명 해서 438명의 데이터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461명이 먼저 응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좀 데이터가 충실하지 않은 응답을 막 건너뛰셨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되는 438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로 좀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했고요.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좀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교목님들이나 종교교사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립학교에 계신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꼭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좀 폭넓게 수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응답하시기 좋은 기독 부모 모임 같은 데서 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루어졌고 공립학교만 이제 공립학교에 계신 기독 교사들에게 본인의 학급의 부모님들 또 자기 학년의 교사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쪽 근데 데이터가 잘 수집이 안 됐어요. 책임 있게 좀 이렇게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응답의 편향성이 좀 있습니다. 약간 개신교인들이 절대 다수의 응답이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향후 조금 더 보완된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응답자 그룹을 7그룹으로 나눴을 때 대안학교 교사, 대안학교 부모, 홈스쿨링 부모,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부모, 공립학교 교사, 공립학교 부모로 나누었을 때 대략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 관련된 질문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더 우선이다가 28%,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주체의 교육권에 제한될 수 있다가 42.9%. 요 두 개가 이제 그래도 부모의 교육권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데이터라고 봤을 때 합치면 70.9%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가 25%, 국가의 교육권이 더 우선된다가 4.1%로 나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학부모가 조금 더 부모의 교육권에 우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소속 기관과 관련해서는 홈스쿨링 부모들이 좀 압도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흐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3개에서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과 그 중에 하나의 명제를 좀 선택해가지고 그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근데 이거를 이제 5단 척도로 묻지 않고 4단 척도로 좀 물었어요. 4단 척도로 물은 것은 이것이 너무 중립을 많이 나올까봐 그걸 좀 물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85%가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권들의 교육권에 비해서 좀 더 우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또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요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생각들, 의무교육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가 30.0%, 의무교육제도는 폐기 또는 축소되어야 된다가 1.8%, 의무교육을 의무취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미인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가 68.2%로 나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조금 더 의무교육 유지 쪽에 더 비율이 높고, 학부모는 미인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 미인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교육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79.6%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높았죠. 생각보다 좀 전체적으로 영재적인 4단 척도 질문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적정하다가 27.8%,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비율을 좀 최소화하고 학교 수준이나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가 56.5%, 그리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가 15.7%로 나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룹별로 좀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가 수준 이것도 좀 그거고요. 네.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52.3%, 좀 더 자유발행제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52.3%로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그렇게 공유되는 인식이 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가 5.3%, 서열화를 가져오더라도 보장되어야 된다가 12.6%였고요. 학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가 아닌 학교 다양화가 되도록 하면서 유지해야 된다가 82.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필요한데 학교 서열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명제적인 질문에 있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7.7%가 압도적인 동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학생 배정 방식과 관련해서 이 가장 좀 높게 나온 복수응답을 이건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선지원 후추첨 제도 방식을 통해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가 33.8%로 2위, 그리고 학교 회피권을 통해서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가 22.4%로 3위였습니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부모에게 있다, 부모나 학생에게 있다가 30.3%, 학교에게 있다가 24.8%였고요. 국가에게 있다가 45%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국가 책임론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 배정 방식, 네, 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85.6%, 그리고 자녀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해당 학교가 종교계 학교인지 여부는 나에게 중요하다가 87.2%였고요.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교육할 수 있는 종교계 학교에 보내야 한다가 76%, 네. 그리고 회피 및 전학 제도가 필요하다가 88.3%로 사단 척도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동의 여부가 높았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막 건너뛰었는데요. 네, 좀 자세한 데이터들은 그 영역별로 구성원별로 좀 달랐던 데이터들은 PPT 공유된 PPT나 또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결론적으로 제가 이 통계 결과를 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인정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인식이 향후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교육운동이나 학부모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공교육 내에서는 이제 국가 책임론이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모두 존중받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들의 자유도 보장되는 그런 학교 체제가 필요하고요. 학교 다양화 정책이 수평적 다양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지원 후 추첨제나 일부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 보장, 그리고 학교 회피권 보장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무작위 추천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까 유재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영국의 그 세 가지 유형, 완전한 자율권이 인정되는 학교와 또 부분적인 자율권이 인정되는 학교, 그리고 아예 그냥 공립학교처럼 운영되는 학교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좀 더 줄이고 학교 수준이나 교사 수준에서 또는 학생 수준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결정의 권력의 분권화가 필요하고 학교 단위의 필수 과목으로 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종교 수업을 단수 개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공교육에서나 적절한 교육과정을 종교계 학교에다가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종교교육 억제 정책이었다고 보고요. 2022 개정에서는 종교학에서 학자를 떼고 3자를 붙여서 다시 한번 종교교육이 가능한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바깥쪽에서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의무교육을 의무취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개정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취약과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들을 다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8.2%가 그렇게 또 동의를 하셨고요. 향후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이 어떻게 정착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이 대한교육 1, 2, 3차 법제화를 어떻게 좀 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가 그런 학교에 다니거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79.6%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교육비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방식은 좀 재정 지원 방식을 학교가 받는 방식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 학부모 교육권 확대를 위한 연구자들의 계속되는 연구와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응답이 주로 개신교의 응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교육 바깥쪽에 있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의 응답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형태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만 보면 아직 그 퍼센테이지가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이것을 공감대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교육권 신장 논의가 마치 개인의 그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지 않도록 이 노력이 학부모의 교육권 신장 노력이 오히려 교육에 방해된다고 여기는 국가나 교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학부모의 교육권이 신장되면 우리가 바른 교육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되는 정도가 좀 더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바른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에 관련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마무리로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총체적인 하나의 표인데요. 학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두 가지 기본 베이스 위에 공교육 내에서 학교 다양화 정책의 확대, 그리고 추천 배정 방식의 개선,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의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